농부 소녀와 흙의 철학. 흙으로부터의 메시지. 제8편 대지, 어머니의 원형. 강진도서관에서 하도연은 문학서가 앞에 서 있었다. 철학자들의 흙 사유에 이어 이번에는 작가들이 흙과 대지를 어떻게 그려냈는지 궁금했다. 손끝으로 책등을 훑어가며 제목들을 살펴보다가 펄벅의 대지를 발견했다. 대지. 중국 농민의 삶을 그린 이 소설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했다. 하도연은 책을 펼쳐 첫 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날은 왕룽이 혼인하는 날이었다. 왕룽이라는 농부가 오란이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대지를 일구며 살아가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설에서 대지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점이었다. 대지는 영원하다. 사람은 죽지만 대지는 남아있다. 펄벅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주제였다. 왕룽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도시로 나가기도 하지만 결국 대지로 돌아온다. 대지만이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주기 때문이었다. 하도연은 특히 한 구절에 마음이 멈췄다. 오라는 아이를 낳을 때 들판으로 나가 대지 위에서 낳았다. 대지가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대지가 어머니라는 표현. 하도연은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왜 대지를 어머니라고 부를까?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도 찾아 읽었다. 오클라호마의 농부들이 대공황으로 땅을 잃고 캘리포니아로 떠나는 이야기였다. 여기서도 대지는 단순한 경제적 기반이 아니라 정체성의 근원으로 그려졌다.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우리가 태어난 곳이고 우리 아버지들이 땅에 묻힌 곳이야. 땅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잃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잃는 것이었다. 정체성을 잃는 것이었다. 에밀 졸라의 대지도 흥미로웠다. 프랑스 농촌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 대지는 욕망과 갈등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화해와 치유의 공간이었다. 농부들은 땅을 두고 다투지만 결국 땅이 그들을 품어준다. 땅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알고 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용서한다. 한국 문학도 살펴봤다. 이광수의 흙, 박경리의 토지, 황성영의 장길산. 모두 땅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룬 작품들이었다. 특히 박경리의 토지에서 하도연은 강한 인상을 받았다. 최참판댁의 몰락과 재기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그린 이데아 소설에서 토지는 운명 그 자체였다.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 사이에 토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서희라는 인물이 토지를 지켜나가는 과정은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과정과 닮아 있었다. 하도연은 문득 궁금해졌다. 왜 이렇게 많은 작가들이 대지를 어머니의 이미지로 그렸을까? 단순한 비유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 심리학 서가로 가서 칼 융의 책들을 찾아봤다. 인간과 상징에서 융은 원형에 대해 설명했다. 원형은 인류 공통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미지들이다. 그 중에서도 대지모시는 가장 강력한 원형 중 하나였다. 대지모시는 생명을 낳고 기르고 다시 받아들이는 존재다.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원형이다. 융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대지를 어머니로 인식한다. 실제 어머니의 경험 이전에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각인된 원초적 이미지였다. 가스통 바실라르의 공간의 시학도 읽어봤다. 바실라르는 물질 상상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물질을 어떻게 상상하고 체험하는지 분석했다. 흙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거주 공간이다. 동굴, 집, 무덤. 모두 흙과 관련된 공간들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공간들은 어머니의 자궁을 연상시킨다.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성과 속에서는 종교적 관점을 제시했다. 대지모신 숭배는 인류 최초의 종교 형태 중 하나다. 농업의 발달과 함께 대지는 생명의 근원으로 신격화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가이아, 로마의 텔루스, 켈트의 다누, 인도의 프리트비. 모든 문화권에서 대지는 여성적 존재로, 특히 어머니로 형상화되었다. 하도연은 이런 자료들을 읽으며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봤다. 농사를 지으면서 느꼈던 흙에 대한 감정들. 처음 흙을 만졌을 때의 포근함, 씨앗을 심을 때의 기대감, 수확할 때의 기쁨. 정말 어머니 같았어. 하도연은 중얼거렸다. 흙은 자신의 서툰 농사일을 너그럽게 받아주었다. 실수에도 꾸짖지 않고 정성을 다하면 그만큼 보답해 주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어머니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도연은 논밭을 다시 바라봤다. 이제 가을이 깊어져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황금빛 들판이 저녁 햇살에 물들어 있었다. 저것이 돼지어머니의 선물이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봄의 작은 씨앗을 받아준 흙이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로 돌려주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과정과 똑같았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쌀을 씻으면서도 새로운 감정이 들었다. 이 쌀 한 알 한 알이 돼지어머니의 젖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을 기르고 살리는 생명의 양식. 그날 밤 하도연은 긴 일기를 썼다. 오늘 도서관에서 문학작품들 속의 돼지 이미지를 공부했다. 펄벅, 스타인백, 졸라, 박경리. 시대와 문화가 달라도 작가들이 돼지를 그리는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돼지를 어머니로 생명의 근원으로 보는 시각. 융의 원형론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돼지 모시는 인류 공통의 무의식 속에 각인된 원형이다. 실제 어머니 경험과는 별개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돼지를 어머니로 인식한다. 바실라르의 물질 상상력 개념도 흥미로웠다. 흙이 주는 포근함과 안정감은 어머니 자궁에 대한 무의식적 기억에서 비롯된다는 것. 정말 그런 것 같다. 농사를 지으며 흙을 만질 때마다 느꼈던 그 따뜻함과 평안함. 종교적으로도 돼지 모신 숭배는 인류 최초의 신앙 형태 중 하나였다. 농업이 시작되면서 인간은 돼지의 생산력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 씨앗을 받아 생명을 키워내는 힘을 어머니의 힘과 동일시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들이 흙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어머니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 도시의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는 어머니와 자식을 분리시키는 벽이다. 나도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랬다. 돼지어머니와 단절된 채 살았다. 하지만 여기서 농사를 지으며 다시 연결되고 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모든 행위가 어머니와의 교감이다. 펄벅이 말했듯이 돼지는 영원하다. 사람은 죽지만 돼지는 남아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들을 품고 키워낸다.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농사일도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다. 돼지 어머니가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게 생명을 키워낼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렇게 생각하니 농사일이 더욱 신성하게 느껴진다. 언젠가 나도 이 돼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어서 흙이 되어 다른 생명들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것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처럼 느껴진다. 어머니에게서 나와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순환이다. 일기를 쓰고 나서 하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논밭이 고요히 누워 있었다. 돼지 어머니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 같았다. 내일은 벼 베기를 시작한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돼지 어머니가 정성껏 키워준 아이들을 거두어드리는 날이다. 기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하도연은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앞으로 흙을 대할 때마다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경외심과 사랑, 그리고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돼지 어머니에게 바쳐온 마음일 것이다.